조선의 왕자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꿈틀대던 시기, 그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숙부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 한명회라는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인물은 어떤 은밀하고도 위험한 거래를 통해 조선의 운명을 뿌리째 뒤흔들었을까요? 단순한 권력 다툼의 역사를 넘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정한 약속과 야합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결국 어떤 상상조차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깊은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목격하시죠.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7번째 임금, 어린 단종이 즉위하며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던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은 아직 정사를 돌보기에는 너무나 어렸고 대신들의 힘은 비대해져만 갔죠. 궁궐은 어린왕의 불안정한 권위를 에워싼 대신들의 웅성거림으로 늘 어수선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조정의 분위기 역시 혼란스러웠고 미래가 불확실한 안개 속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명의 왕족이 조용히 자신의 야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아버지 세종의 뛰어난 업적과 형 문종의 짧지만 강렬했던 치세 아래에서 늘 그림자처럼 머물러야 했습니다. 왕이 계승 구도에서 자연스레 멀어졌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만과 함께 언젠가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뜨거운 야심이 꿈틀대고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활을 쏘거나 책을 읽으며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늘 복잡한 계산과 권력을 향한 갈증이 서려 있었죠. 어째서 그는 그토록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이러한 의구심은 역사에 큰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수양대군의 깊은 야심을 꿰뚫어본 한 인물이 서서히 그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한명회. 비록 미관말직에 불과했지만 그는 시대를 읽는 탁월한 해안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이 품고 있는 거대한 야망을 간파했고 자신이야말로 그 야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책사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를 본능적으로 인지하며 은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그들의 만남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비오는 어느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궁궐의 외진 곳에서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처음 대면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긴장감이 감돌죠.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한명회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양대군의 흔들리는 시선을 똑바로 응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수양대군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왕좌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찬탈의 전략을 펼쳐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펼쳐진 비밀스러운 지도 위로 피로 얼룩질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과연 조선의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이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둠 속 촛불 아래에서 한명회가 펼쳐보였던 그 계획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었죠. 그는 수양대군의 왕좌를 향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돌을 놓듯 치밀하고 냉철하게 모든 수를 계산해 나갔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권력을 굳건히 쥐고 있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수양대군이 결코 왕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한명회는 이들이 조선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확신했고 그들을 제거할 구체적인 방안을 수양대군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죽음과 책사의 관계를 넘어 권력을 향한 맹렬한 야망으로 맺어진 은밀한 동맹과 같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비범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에 매료되었고 한명회는 수양대군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군주임을 직감했겠죠. 두 사람 사이에는 피로 얼룩질 미래 권력의 분배와 각자의 위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오갔을 겁니다. 왕좌를 쟁취하면 한명회에게는 상상 이상의 권력과 지위가 약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거래였을 테죠.
이처럼 살벌하고도 달콤한 약속 아래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계유정난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친위 세력을 규합하고 거사 당일의 동선과 각 인물의 역할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처럼 모든 상황과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했겠죠. 밤마다 은밀한 장소에서 모여 거사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쳤을 겁니다.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10월, 깊은 밤의 정적을 뚫고 계유정난이라는 피바람이 한양을 덮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궁궐의 고요를 깨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한명회의 치밀한 설계 아래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김종서와 황보인 등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급습했습니다. 잠결에 당한 대신들은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이 차가운 칼날 앞에 쓰러져 갔죠. 피 묻은 칼을 든 병사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을 테고 궁궐 곳곳에서는 비명과 함께 혼란스러운 아비규환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 잔혹한 숙청 과정은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파장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변이 성공한 그 순간 수양대군은 피로 얼룩진 칼을 든 채 한명회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명회 역시 자신의 지략으로 왕좌의 문을 활짝 연 수양대군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응시했겠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권력의 향연과 동시에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수많은 희생에 대한 냉혹한 인식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린 단종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으며 조선의 조정은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로 완전히 재편되는 충격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두 남자의 은밀한 거래는 이렇게 수많은 피를 부르며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죠. 하지만 이 피로 물든 약속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새로운 권력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피로 물든 약속의 끝에서 누가 웃고 울게 될까요? 어린 왕의 자리를 탐했던 수양대군과 그의 치밀한 책사 한명회는 대체 어떤 은밀한 합의를 주고받으며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1453년 늦가을, 조선의 수도 한양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치밀하게 계획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명회의 머릿속에서 설계되었죠.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바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살생부라는 섬뜩한 이름의 명단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한밤중 고요를 찢고 병사들의 발소리가 한양 거리를 울렸습니다. 영의정 김종서 대감의 집으로 난입한 수양대군의 병사들은 주저함 없이 그의 목숨을 거두었죠. 황보인, 정본 등 어린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도 차례로 피 묻은 칼날 앞에 쓰러졌습니다. 궁궐 안팎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대신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가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권력 찬탈을 위한 잔혹한 숙청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죠.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 속에서 수양대군과 한명회 사이에는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단순히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건다는 수준을 넘어 미래 권력의 분배와 각자의 위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나의 왕자는 그대의 지혜로 세워질 것이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변이 성공한 후 피로 얼룩진 궁궐에서 마주 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권력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심장한 약속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고 이제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를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국정을 장악했고 어린 단종에게는 점차 허수아비 왕의 역할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명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양대군의 수족이 되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죠. 그의 지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정변의 설계자로서 그는 이제 조선의 새로운 권력 지형을 이끄는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1455년 어린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쓸쓸한 유배길, 그의 어린 어깨에 짊어진 비극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왕자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는 비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됩니다. 세조의 즉위식에서 왕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한명회였습니다.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그가 이 모든 권력 찬탈의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거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왕좌를 얻은 세조와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는 이제 함께 국정을 논하며 조선을 통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죽음과 신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와 알 수 없는 긴장이 흐르는 특별한 동맹이었을 겁니다. 왕좌는 결국 그들의 것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으니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혹은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었을까요? 왕좌를 차지한 세조와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필연적인 결정이었다고 믿었을까요?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든 확신이든 그들은 이제 함께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했죠. 특히 한명회는 이 모든 권력 찬탈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설계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막대한 권력과 지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좌익공신 1등에 책봉되었을 뿐 아니라 이조판서와 영의정까지 오르며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죠.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조선의 모든 정치 지형은 한명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은 세조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요.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한 통치력을 선보이며 혼란스러웠던 조선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좌는 어린 조카 단종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 비극의 중심에는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에서 쓸쓸한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단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섬에 갇힌 그의 삶은 세조와 한명회가 거머쥔 권력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역사의 가장 잔혹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1457년 17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도 끊이지 않던 복이 움직임은 세조에게는 위협이었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죠. 이처럼 단종의 죽음은 세조와 한명회의 은밀한 거래가 가져온 가장 참혹한 결과이자 권력의 속성을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가였을 겁니다. 왕좌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였던 것이죠. 세조와 한명회의 관계는 단순한 죽음과 신화를 넘어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찬탈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피 묻은 손을 맞잡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한 명은 왕권을 쥐고 다른 한 명은 그 왕권을 지탱하는 책사로서 그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맹 속에는 묘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견제가 늘 함께 존재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는 승리감과 함께 어린 왕의 비극과 수많은 피가 얼룩진 인간적인 고뇌가 엿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요. 세조와 한명회의 은밀한 거래는 단순히 한 왕조의 권력을 바꾸는 정변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냉혹한 야합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조와 한명회의 은밀한 거래가 단순한 권력 찬탈을 넘어 조선의 심장부를 뒤흔든 냉혹한 야합이었음은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죠. 이제 우리는 그 거래가 가져온 거대한 파장과 권력의 정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해야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지 그 내면의 드라마를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왕좌는 마침내 수양대군, 즉 세조의 것이 되었지만 그 왕좌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책사 한명회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권력의 정점만큼이나 복잡한 실타래처럼 깊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거래는 단순히 한 왕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두고 벌어진 치밀한 흥정이자 비정한 약속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키를 잡기 위해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꿰뚫어본 두 사람이 피 묻은 손을 맞잡은 것과 같달까요? 이들이 함께 이룬 승리 뒤에는 어린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와 수많은 이들의 피가 얼룩져 있었고 새로운 왕을 맞이한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을 성찰하게 됩니다. 과연 세조와 한명회는 그들의 은밀한 거래를 후회했을까요? 혹은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더욱 깊이 있게 비춰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을 성찰하게 됩니다. 과연 세조와 한명회는 그들의 은밀한 거래를 후회했을까요? 혹은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더욱 깊이 있게 비춰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찬탈을 넘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냉혹한 야합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사이에 오고 간 은밀한 거래는 그저 충성맹세나 정변의 도모를 넘어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사고파는 비정한 계약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래의 결과는 조선의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왕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과 수많은 이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참혹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변의 성공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와 그를 보좌하며 승승장구한 한명회, 이들의 관계는 권력의 동맹이자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는 복잡한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격변을 거쳐 마침내 조선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한 세조와 그 옆에서 막강한 실세로 자리매김한 한명회.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과연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아마도 승리의 쾌감과 함께 자신들의 손으로 쟁취한 권좌의 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비극적인 희생들에 대한 인간적인 번민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권력 유지를 위한 또 다른 싸움과 견제, 그리고 그들 사이를 흐르는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왕좌의 달콤함 뒤에 감춰진 비정함과 냉혹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가를 그들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세조와 한명회, 두 인물이 빚어낸 역사의 드라마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렬한 욕망은 언제나 비슷한 형태로 발현되곤 합니다.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그 거래가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의 거울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줍니다. 결국
세조와 한명회의 은밀한 거래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굳게 믿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의 기록 속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열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